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곡성에서 주겸을 하고 있는 김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주겸을 한 지 지금 원래 12년째가 이제 되어 있는데, 주겸을 하면 필수적으로 이제 그 주겸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된장을 담그기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한 12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뭐 주겸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들릴 것이고, 장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찍게 된 게 작년 24년도 12월 초에 저희들이 이제 이 뒤쪽에 보시면 이 단지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단지에다가 이제 주겸수를 넣어서 된장을 담궈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장맛을 보는데, 저는 사실은 단지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된장보다는 좀 맛있어요. 이 산속에 공기 청정한 데나 물 좋고 이런 데서 담그면 좋은데, 이 단지에 따라서 맛이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려드리고, 또 매주도 어떻게 띄워야 좋게 띄우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고, 소금 천일염이나 아니면 어떤 소금이든 소금물을 만들 때 그 함량 퍼센트, 염도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가 돼야만이 그 장맛이 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성질이 좀 개팍해서요. 좀 한번 이렇게 하면 최고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성격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좀 편하죠. 이제 그런 걸 둘째 치더라도 이것만은 꼭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장의 제일 3대 요소가 메주,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항아리라고 보는데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 메주는 콩을 8kg를 메주를 만들면 8.5에서 9kg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건 이제 보편화된 건데, 근데 이제 어떻게 말리느냐. 그러니까 그 메주의 함수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그 몇 퍼센트 말렸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 등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정립이 돼야 된다. 규격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금물도 크게 나눠서 이제 천일염, 그 다음에 뭐 자염, 뭐 쭉 있지만 그냥 천일염, 자염, 토판염 뭐 이런 종류들은 그냥 순수 그냥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천일염처럼 그냥 순수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장을 담글 때는 소금물을 정제를 잘 해서 담가야 된다.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인데, 사실은 이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사실은 메주와 소금물에 대해서 찍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항아리 때문에 좀 찍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항아리는 한번 사면 어떻게 됐는데 이 소매품이 아니라 된장처럼 뭐 간장이나 이런 뭐 젓갈류처럼 3, 4년 있다가 이렇게 잘못돼버리면 바꿔보면 되는데, 단지는 항아리는 안 그래요. 항아리는 한번 구입을 하면 최소한도 30년 내지 40년 정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항아리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공부를 안 했지만 항아리에 대해서 조금씩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항아리 하나 때문에 6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헛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비용이 메주부터 해서 소금물까지 합치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6년 후에 열었을 때 그걸 다른 거와 비교했을 때 너무 맛이 차이가 나면 이건 좀 억울한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아리가 중요하다.
그 매주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요즘은 뭐 이렇게 뭐 무슨 매주 해서 뭐 균을 집어넣고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장문화, 잠단극이 문화가 유네스코에 작년 12월 3일 날 등기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전체적인 아우러진 장문화, 장을 뭐 정월에든 뭐 3월달까지 담든 뭐 말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날 담는 그런 문화, 장 담는 문화가 등기가 됐는데, 그 아직도 우리 전체적으로 남한이나 남쪽이나 중부지방이나 북부지방에 어떤 그런 장에 대한 규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도는 뭐 서울 경기 쪽은 뭐 15도, 15%, 16%에 담그고 중부지방에는 17%고 남부지방에는 뭐 19도, 20도, 이렇게 20%라고 이렇게 염도를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아니에요. 어떤 소금물을 쓰는지에 따라서 염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사실 염도 차이가 중요한데, 제가 결론을 지금까지 10년 이상 장을 담으면서 결론 내린 것이 17도에서 18도가 가장 적당하다. 이게 대신에 이제 매주가 들어보고 얼만큼 이제 이제 장을 담을 때 매주 이렇게 보통 통째로 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쪼개서 담죠. 막 부셔서 담는 게 아니라 반 정도는 이렇게 쪼개서 담아 보면 그 안에가 습도가 얼마큼 많은지를 보시고, 습도가 많으면 염도를 조금 더 올리시고, 습도가 없으면 염도를 조금 낮춰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그게 17도가 기본이 돼야 된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중부가 됐든 간에 17%가 염도 17%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개인 집에마다 그다음 지역마다 그 관리의 문제 같아요. 관리의 문제지 이건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문화유산에 장담기가 등재가 됐다면 이제 세계적으로 어느 규격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매주는 8kg를 했을 때 균을 어떤 거를 넣었을 때 분명 어떤 것을 넣고 어떤 식으로 말린다는 것까지는 표기를 해야 되고 함수율도 표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항아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항아리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문 항아리를 만드시는 분들은 다 알으실 거라고 봐요. 그 흙에다가 모래양을 얼마나 섞는지, 그 다음에 1000도에 걷는지 1200도에 걷는지 1300도에 걷는지, 그리고 뭐 전문 용어인 뭐 한원열로 굽는지 마지막에 산원열로 굽는지를 표기해야만 소비자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판단이 없어요. 그냥 그냥 항아리 이렇게 하고 색깔 좋고 뭐 이렇게 누가 무형문화재가 만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을 받는 사람이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항아리를 직접 쓰잖아요. 액젓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 숙성을 오랫동안 또 시키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된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 바로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면 항아리를 잘못 구입했어. 그러면 그게 3년 4년 후에 알아요. 그러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비용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나갑니다. 사실은 매주가 보통 저 보이는 단지가 9마리짜리인데 9마리짜리에 보통 가르는 된장 하면 33장, 매주가 33장이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33장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뭐 9마리까지 하면 나중에는 보면은 60대 40 정도가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죠. 뭐 주겸수로 하든 뭐 천연용으로 소금을 녹여서 하든 간에 하여튼 비용 처리는 되니까
나중에 그것이 한 2년 후에나 3년 후에 알게 된다면 그걸 또 해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장을 만들려면 좋은 항아리를 써야 된다. 된장을 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이제는 대접을 받을 시대가 됐지 않은가. 그래서 조금 자신이 없었으면 된장을 잘 담그시는 분한테 사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어느 정도 가정을 끌고 나가고 시골에 살고 그러면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장을 한번 담아 먹는 것이 로망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을 담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제가 하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지가 지금 저기 하나 있고 2개를 오늘 깨볼 건데요. 왜 깨보냐면 사실 저거 우리 쓰던 겁니다. 10년 전에 쓰던 건데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려고 한번 깨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사실은 실패를 하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좋은 단지를 저희가 인연이 돼서 구해서 장을 뭐 6년 7년 정도 담가놔도 마치 좋아지면 좋아지지 많이 줄지도 않고, 또 이쪽에 보시면 젓갈도 지금 3년째 담가놨는데 그렇게 줄지도 않고 상당히 잘 숙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실패했는가, 이제야 조금씩은, 저도 사실은 좀 억울하잖아요. 한 6년 후에 열었는데 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려고 하고, 또 그 원인을 같이 이제 보면서 서로 공부도 하고. 저는 이제 안 봐도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단지 색깔이 이미 밖으로 나오니까. 앞으로 그 탐방을 좀 할 건데요. 그 매주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또 항아리를 직접 만드신 분들도 만나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좀 탐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다음에 혹시라도 보시라고 장 담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냥 막 담는 게 아니고, 물론 어르신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산속에 살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소금물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만들 때 천연력으로 만들든 토법력으로 만들든 뭐 자연으로 만들든 뭐 우리가 흔한 정제형으로 만드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본인들이 생각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는 판단이 금방 씁니다. 물론 죽염수도 있고요. 10리터의 소금을 1.8kg 정도 넣으면 염도가 어느 정도 맞는다. 이 어떤 소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간수를 몇 년을 뺐든 간수를 안 뺐든, 아니면 뭐 어떻게 지금 뭐 탈수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무조건 소금량을 요즘 탈수도 많이 나오고 뭐 안반염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동해에서는 무슨 심중수에서 나오는 그런 천연염도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물 10리터에 1.8kg가 맞다. 그럼 조금, 예를 들어서 뭐 금방 사온 소금 같은 천연염 같은 경우는 무겁잖아요. 뭐 그 조금 더 감미하면 되고, 보통 요즘은 막 팔아요. 보면 염도계 재는 온도계가 있어요. 이렇게 점이 3개 있고, 점이 3개 있는 그런 염도계를 많이 이제 구입하면 쌉니다. 굉장히 싸서 이렇게 담가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가 17에서 18%, 맨 밑에가 15%,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20%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오도록 하면 되고, 두 번 소금물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항아리를 소독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하니까, 많이 해봤으니까 경험이 있어서 잘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소독하라 그러면 뭐 종이 같은 거 태우고 이렇게 해서 항아리가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입니다. 제가 몇 사람 깨는 거 봤거든요.
근데 왜 깨지냐면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이게 단지가 전부 다 이렇게 막 아는 게 아니라 얼어 있어요, 사실은. 얼어 있다는 표현이 그렇고 하여튼 차갑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열원을 딱 대면 이것이 열원이 아무리 적어도 100도가 넘으면 팽창이 되잖아요. 그럼 항아리는 얼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열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퍽 하고 나가죠. 그럼 1000도가 이상 넘는 걸 만들었는데 왜 깨지냐고 그래요. 그 당연하게 깨지는 거야죠. 안 깨지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독을 잘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토치 사용합니다, 토치. 그, 가스로 하는 토치 있잖아요. 고기 국물 넣는 쑥 태우고 하는 거. 그걸로 이제 약간 열원을 입구에서 약간 10cm 정도, 아래 집으면 불이 안 피워져요. 산소가 없어서. 그래서 열원을 약간 입구에서 한 10cm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토치로 후 뿌려면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해도 약간 살짝만 단지 겉면을 솔직히 만져보면 약간 따뜻해요. 그러면 그렇게만 해서 굴려가면서 소독을 하시면 됩니다. 메주를 이제 씻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메주를 씻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물에 푹 집어 넣어가지고 불 켜서 씻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메주를 그냥 이렇게 솔로만 털어갖고 넣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을 조금 묻혀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건 아무렇게 상관없다. 그러나, 맨 처음에 담글 때니까 염도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면 안 되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물에 푹 담가서 메주를 씻는 분들은 건져가 깨끗하게 씻어갖고 한 2시간에 3시간 동안 말리면 돼요. 그리고 금방 이렇게 먼지만 털어서 넣으실 분들은 그냥 먼지만 털어 넣으면 돼요. 금방 넣으면 되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 다 개인마다 지혜가 필요한 일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메주입니다, 메주. 원재료죠, 사실은. 가장 큰 원재료인데, 원재료가 어떤 거를 쓰냐. 나머지 뭐 소금물, 항아리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공부만 조금만 공부만 하고 상식만 있으면 항아리나 이런 거를 이제 고를 수 있고 소금을 또 만들 수가 있는데, 메주는 전문가의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주는 안 만들어요. 초창기에는 만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가가 해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나와요. 시설도 필요하고 또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메주는 잘 띄워야 되고 잘 말려야 됩니다. 덜 띄운다는 얘기는 곰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서 나오는 그런 뭐 정명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집 전통적인 방법으로 띄우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잘 말리는 방법. 잘 말려서 메주의 함수율을 적게 하는 것이 가장 장의 맛을 좌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좀 이제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장 담는 문화가 등지가 됐으니까 흩어져 있는 각 지방마다 물론 장 담는 방식이 다르겠죠. 비슷합니다. 요즘 공유가 돼서 비슷한데, 이 메주의 규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메주. 그러니까, 무슨 균을 넣어서 아니면 정도 방식을 했는데 몇 시간을 해가지고 몇 시간을 건조시켰다라든지, 그리고 함수를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그 단지 같은 것도 몇 도에 구웠고, 예를 들어서 숨 쉬는 한원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몇 도에 구웠고, 마지막에 열은 어떤 걸 썼다라는 걸 표기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그 장에 대한 전문가들이 앉아서 등급을 매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단지를 선택할 때 아주 편리하고, 그러면 소금물도 몇 퍼센트가 정화하더라, 아니면 중부는 어떻더라, 남부는 어떻더라, 이런 것보다 어느 정도 기준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소비자가 판단을 잘한다, 바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그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세계 문화유산에 우리 대한민국이 장 담는 문화가 등재가 됐으니 아무쪼록 우리 장 담으시는 좀 실속 없이 맛있는 장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를 이제 깨볼 건데요. 단지가 저희들이 담았던 쓰던 단지인데요. 오른쪽과 왼쪽 것이 있는데 오른쪽 것은 아주 옛날 것이고 왼쪽 것은 최근의 단지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보면 아시겠지만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오른쪽 것은 온도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얇아요. 얇고 왼쪽 것은 이렇게 얇다는 것은 옛날에 이제 다 짊어지고 이렇게 다 항아리를 팔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얇게 만드는데 아주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 왼쪽 것은 이제 말이 이제 교통이 발달되고 해서 보기 좋게 만든 단지. 숨 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 정도 온도를 올려야 되는지 그런, 제가 보니까 개념이 없는 그런 단지. 이 오른쪽 것은, 단지가 운반을 해야 되니까 딱딱해야 되잖아요. 왼쪽 것처럼 온도를 안 높이면 찜을 가다가 깨지면 안 되니까 좀 약간 단단하게 만든, 온도를 높여서 만든 그런 단지가 같아요. 한번 깨서 보고, 이제 제가 쓰는 그 단지하고 비교를, 속 내용을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 최근에 만들어진 단지부터 깨보겠습니다. 이게 쓰는 거예요. 새지도 않고 우리가 내년 전까지 쓰던 거예요. 좀 더 가까이. 아, 요거는 여기 밑으로 많이 나와야죠. 요거는 옛날 이보다 더 오래된 그 단지거든요. 맨 밑에 것이 그 왼쪽에 있는 단지 단면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것이 옛날 것 단지고, 맨 위에 것이 요즘 제가 쓰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시면 그 단지의 그 단단함이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가까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한 30cm 정도 위에서 바위에 떨어뜨리는 소리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고 좋은 잠 담그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기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